오늘도 목욕하셨습니까? 만약 평생 믿어온 건강 상식이 사실은 위험한 습관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김건우입니다. 현재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83살 박순옥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극심한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온몸이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고 긁어서 생긴 상처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하고 때도 열심히 밀고 비누도 듬뿍 발라서 씻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깨끗해야 건강하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왔지요. 하지만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60대에 접어들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피부가 당기고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 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매일 하는 목욕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지요. 반신반의하며 목욕 횟수를 줄여보았는데 놀랍게도 불과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노년기 목욕 습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대의 피부와 70대의 피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풍부하고 회복력도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보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나 체온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65세 이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셨습니다. 가려움증, 건조증, 습진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었지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78세 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젊은 놈들보다 더 건강하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목욕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후로 목욕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아버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셨고 새벽 시간에 찬물 목욕이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건강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특히 목욕 습관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년기에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매일 목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피부는 마치 튼튼한 성벽과 같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기름기가 있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잘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이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름의 양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피부의 보호막이 계속해서 씻겨 나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만에 이 보호막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81살 최말순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떼수건으로 온몸을 비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때가 나와야 개운하다며 정말 열심히 씻으셨지요. 그런데 70대 후반부터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덧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진찰해 보니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논밭처럼 갈라져 있었지요. 가장 큰 문제는 매일 하는 뜨거운 물 목욕과 과도한 때밀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번만 씻으시고 물도 미지근하게 해서 짧게 씻어보세요. 그리고 떼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고요. 처음에 할머니는 제 말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덜 씻으면 어떻게 깨끗해져요? 라며 의구심을 표하셨지요. 하지만 가려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 제 조언을 따라보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고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요. 덜 씻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목욕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목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지러움과 낙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자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지요. 83살 이철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추위를 이겨내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찬물에 들어가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욕조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목욕이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검사해 보니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혈압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니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오후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하루 걸러 한 번씩만 하시고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평생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어지러움 없이 편안하게 목욕을 즐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식사와 관련된 목욕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목욕하면 소화가 잘 된다거나 공복에 목욕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노년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76살 박영자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밥 먹고 나서 몸이 개운해진다며 수십 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 후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메스꺼움까지 생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이동하게 되어 뇌를 포함한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력 소모가 커져서 어지러움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하세요. 그리고 공복일 때도 가벼운 간식이라도 드신 후에 목욕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할머니는 목욕 중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의 목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땀을 내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또는 피곤할 때 목욕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79살 정용호 할아버지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병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목욕 후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가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를 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도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에서 목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어지러움이나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음주 후 목욕의 위험성입니다. 74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 마신 후 집에 와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술 기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술 마신 후 목욕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욕조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까지 하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어서 위험이 더 큽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목욕은 단순히 깨끗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매일 목욕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횟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몸이 더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 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도 좋지 않고 혈압 변화로 인한 어지러움의 위험도 있습니다. 목욕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담그고 있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더 많이 씻겨나가고 체력 소모도 커집니다. 비누나 세정제도 순한 것을 선택하세요. 때를 밀어야 깨끗하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때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고 그것도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수분을 가둘 수 있거든요. 목욕하는 시간대도 신경 써주세요. 새벽이나 늦은 밤보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안정되어 있어서 어지러움의 위험이 적습니다. 식사와의 관계도 잊지 마세요. 식사 직후나 완전히 공복일 때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목욕하시고 공복일 때는 가벼운 간식이라도 드신 후에 목욕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목욕을 미루세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가볍게 샤워만 하거나 아예 목욕을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씻어야겠다면 최소 3, 4시간은 기다린 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만 하세요. 욕실의 안전도 챙기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혼자 목욕하기보다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을 실천한 후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목욕 중 불편함도 없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71살의 나이에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씻는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피부도 편하고 목욕 시간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목욕 횟수를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물 온도를 조절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도 이런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로 큰 건강상의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건강한 목욕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고 일상적인 습관들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